뭐야? 카메라 켜져 있었네요? 아이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노래를 하고 있었네요. 그죠? 아이, 부끄러워라. 자, 반갑습니다. 차타고라스 채널에 오신 학생 여러분, 선생님의 동영상을 클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단원 시계 계산 파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계산 파트에서는 또 다시 두 가지의 단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항시계 계산, 두 번째는 다항시계 계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단항시계 계산, 그 중에서도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할 때 지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데, 그죠? 지수가 뭐예요? 블랙핑크의 지수 얘기하는 건가? 수학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알려면은요, 첫 번째 거듭 제곱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제곱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야.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었거든요. 거듭 제곱이란 무엇이냐?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요 2라는 같은 숫자를 몇 번 곱했니? 5번 곱했죠. 그치? 근데 그럴 때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2라는 녀석을 5번 곱했다. 즉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하지 않았었니? 이게 바로 거듭 제곱이 되겠네요. 문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를 4번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진짜 곱하기 A를 막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거를 배운 적이 있었지요. 2의 5제곱, 그리고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는데요. 각 부분에 이름들이 있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의 5제곱을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말 그대로 뭐라고 하죠? 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 다음에 뒤통수에 달려있는 요 조그만한 숫자를 뭐라 했지? 얘를 바로 지수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밑에 있는 수나 문자를 지수번 곱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과 지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관련된 법칙, 지수 법칙을 몇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수 법칙은 지수의 합, 지수끼리 더한다고 어떤 경우에 지수끼리 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m하고 n이 자연수라는 것을 우리는 설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법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m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곱한다고 합니다. 그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지수끼리 더해서 A의 m 더하기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3의 5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거야? 계산 못해요. 하지만 지수끼리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지수끼리 더해가지고 3의 5 더하기 7 얼마니? 3의 12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지수 법칙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지수끼리 더하니까 A의 5제곱이 되겠죠. 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A의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 아니겠니?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아니겠어요? 그 두 덩어리를 또 곱하기로 연결하다 보니까 결국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5번 곱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A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똑같고 지수가 다를 때, 근데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하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 한번 가볼까요? 자,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을 또 n제곱하는 요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끼리 곱해준대요.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니까 A의 m 곱하기 n, 즉 A의 mn제곱,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끼리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2의 세제곱에
5제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또 5번 곱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라? 곱해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3 곱하기 5는 15니까 요거는 2의 15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쩌다가 이런 두 번째 지수 법칙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세제곱에 4제곱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아마도 a 12제곱이 되겠죠. 그 a 12제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4번 연속으로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요걸 좀 풀어서 써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니? 방금 전에 배웠던 첫 번째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수끼리 다 더했더니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결국 12가 나오죠. 그래서 a의 12제곱이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지수끼리 곱하는 두 번째 지수 법칙을 한번 알아봤네요. 세 번째 지수 법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차에 대해서는 약간 앞의 내용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으니까 설명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는 지수의 차를 적용을 한다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앞에 지수 m하고 뒤에 지수 n의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이 n보다 더 크다. 그 말인 즉슨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a의 m 빼기 n제곱으로 계산해라. 그냥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쩌다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또 간단하게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4제곱에서 a의 제곱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더 크죠? 그러면 이런 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빼서 a의 4 빼기 2제곱, 그냥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요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니? a의 제곱분의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써봅시다. 풀어서 쓰면은 분모는 a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분자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썼더니 세상에 약분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2개씩 분모해서 분자하고 날라갔더니 남게 되는 건 뭐다? a 곱하기 a, 즉 a의 제곱만 남게 되더라. 요런 원리로서 앞에 지수가 더 클 때는 그냥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빼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 지수하고 뒤에 지수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살펴보니까 앞에 지수하고 뒤에 지수가 똑같을 때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참 신기하네요. 어쩌다가 그 계산 결과가 1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밑도 똑같죠? 그리고 지수도 똑같죠? 그러면 a 세제곱하고 a 세제곱은 결국 똑같은 수 아니니?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수로 나누어 줄 때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뭐가 나오죠?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숫자를 나눠주면은 1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똑같고 지수가 똑같다는 거는 결국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를 나눠준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계산 결과는 무조건 1이 나온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풀어서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라고 분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약분 돼가지고 그냥 1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풀어서 써보면 분모도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자도 a 곱하기 a 곱하기 a, 똑같이 3개씩 있으니까 싹 다 약분돼서 계산 결과는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살펴볼까요? 앞에 지수가 더 작은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지수가 더 작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서 a의 5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첫 번째 거 그냥 적용해서 2 빼기 5 하면 되지 않나요? 해봅시다. 그러면은 a의 세상에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오게 되죠? 잠깐만, 우리가 지수라는 건 뭐예요? 밑에 있는 수를 몇 번 곱한다는 의미인데 a를 마이너스 3번 곱한다? 어이구,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앞에 지수가 더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뒤에 지수에서 앞에 지수를 빼주세요. 그리고 뭐뭐분의 1로 분모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의 뒤에 지수에서 앞에 지수를 뺄게요. 그러면 5 빼기 2가 되겠고요. 그냥 이 상태를 내두는 게 아니라 분의
1로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된다? a 세제곱분의 1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a의 5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지 않겠니? 풀어서 써봅시다. 풀어서 쓰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의 a 곱하기 a가 되지 않을까요? 자, 있는 대로 다 약분했더니 약분했더니 오히려 분모에 3개가 남게 되지 않았니? 그래서 얘는 답이 a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수가 작을 때는 그냥 음수로 계산하지 말고요. 뒤에 지수에서 앞에 지수를 뺀 다음에 뭐뭐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모로 내려서 계산한다. 지수 법칙 세 번째로 한번 공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지수 법칙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이번에는요, 지수의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A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건 A 곱하기 B가 되겠죠? AB라는 녀석을 N번 곱하게 된대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N이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A도 N제곱 해주고, B도 n제곱 해준다는 거 아니겠니? 즉, 요 n제곱을 그 괄호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에다가 다 분배 법칙으로서 뿌려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a, b의 n제곱은 각각 n제곱씩 조져주니까 a n제곱, b 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 y의 4제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 y를 4번 곱하라는 거잖아요. 풀어서 써볼까요? 그럼 xy 곱하기 xy 곱하기 xy 곱하기 xy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보니까 어떠니? x가 총 몇 번 곱해져 있어요? 4번 곱해져 있어서 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y도 마찬가지죠. y도 마찬가지로 세워보니까 4번 곱하게 돼가지고 y도 4제곱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x 4제곱, y 4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분수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b분의 a라는 분수를 n번 곱했더니 어떤 식으로 해라?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골고루 n제곱을 분배 법칙으로서 뿌려주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분의 x를 3번 곱했더니 이거는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y분의 x라는 분수를 3번 곱하라는 거잖아. y분의 x 곱하기 y분의 x 곱하기 y분의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분수끼리 곱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죠. y가 3번 곱해져서 y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라고 했죠? x가 3번 곱해지게 된다.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y분의 x라는 분수를 3번 거듭제곱을 했더니 분모도 세제곱, 분자도 세제곱, 지수 법칙을 분배 법칙으로서 우리가 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4가지의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거든요. 첫 번째는 지수의 합, 두 번째는 지수의 곱, 그리고 세 번째는 지수의 차, 그리고 네 번째는 지수의 분배 법칙까지 이렇게 4가지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크게 어려웠던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풀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 이어서 이어지는 예제 문제 강의에서 우리 한번 지수 법칙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휴후.